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도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잇몸이 붓거나 시큰거리는 느낌 없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치과에 갔더니 이미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줄 강창영 치과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잇몸병, 즉 치주 질환은 사실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 없이 세균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장기간 치열하지만 소리 없는 싸움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전쟁이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왜 우리가 알아채기 힘든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세균들의 고도로 조직화된 전략 때문입니다. 첫째, 세균들은 치아 표면의 생체막 바이오필름이라는 끈적한 막을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치태 플래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생체막은 단순한 세균 집합체가 아니라 세균들이 스스로 만든 다당류 기질 속에 함께 살아가는 세균 도시와 같습니다. 이 도시는 외부의 면역세포나 항생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견고한 성벽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이 세균 도시 안에서 세균들은 쿼럼 센싱 쿼럼 센싱이라는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독소를 분비합니다. 마치 적군이 방어 태세를 살피며 조용히 세력을 키우는 것처럼요. 이 과정은 급성 감염처럼 갑자기 대량 증식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몸의 면역계가 비상사태로 인식할 만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셋째, 일부 핵심 치주 병원균은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정교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면역 반응을 완전히 억제하는 대신 오히려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을 유지시킵니다. 이 약한 염증은 세균 자신들에게는 염증 삼출물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서도 우리 몸에는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유발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쉽게 말해 면역 체계를 속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도록 역이용하는 것이죠. 와, 세균들이 정말 똑똑하네요. 그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 조용한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초기 대응이 실패하고 감염이 만성화되면 우리 면역 체계는 더 강력한 군대인 적응 면역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비극적인 과잉 방어가 시작됩니다. 활성화된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은 RANK의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 Biligand이라는 강력한 신호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이 RANKL은 뼈의 생성과 흡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과도하게 분비되어 파골세포 오스티오클라스트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파골세포요? 그게 어떤 세포인가요? 파골세포는 말 그대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입니다. 즉, 세균을 잡기 위해 출동한 우리 면역군대가 오히려 우리 몸의 일부인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 치조골을 스스로 녹여버리는 자가 파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이 염증 반응의 일부로 통증을 유발하는 메커니즘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뼈가 소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뼈가 녹고 있는데 아프지가 않다니 정말 무섭네요. 그럼 언제쯤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통증은 이미 잇몸병이 아주 심각한 후기 단계에서야 나타납니다. 첫째, 잇몸과 뼈가 내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외부 자극, 예를 들어 찬물 같은 것에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치조골 파괴가 심해져 치아를 단단히 잡지 못하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압력이 치아 주변의 염증 조직과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치아를 지지하는 기반이 상당 부분 무너진 돌이키기 힘든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서 알아채기 어렵고 아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니 정말 조용한 질병이네요. 그런데 잇몸병의 진행 속도나 심각성도 사람마다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치주 질환을 겪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의 숙주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흡연은 잇몸의 혈관을 수축시켜 초기 증상인 출혈을 감추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질병을 더욱 은밀하고 빠르게 악화시키는 최악의 요인입니다. 전신 질환도 중요한데요. 특히 당뇨병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치주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위험인자입니다. 아, 흡연이 초기 증상을 감출 수도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지만 중요한 경고 신호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명백하고 흔한 초기 신호는 바로 양치시 나타나는 잇몸 출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면 피곤해서 이를 세게 닦아서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잇몸에서는 절대 피가 나지 않습니다. 잇몸 출혈은 이미 잇몸에서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세균의 정교한 전략, 통증 없이 뼈를 녹이는 면역계의 역설적인 반응, 그리고 통증에 둔감한 조직의 특성.
여기에 개인차와 무시되는 경고 신호까지 정말 치주 질환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침묵을 지키는 무서운 질병이군요. 맞습니다. 뚜렷한 통증이라는 경고가 울렸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손상이 발생한 후이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조용한 전쟁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만이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잇몸 출혈의 중요성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잇몸 건강에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유익한 정보를 시청자님들께 전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정기적 치과 검사와 스케일링을 적극 추천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